어우, 여기 좋네. 안녕하십니까, 동찬벨입니다. 여기는 세인트 킬다 비치, 멜번 근교에 있는 세인트 킬다 비치라는 곳이고, 오늘 제가 휴무여서 바다도 볼 겸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멜번 근교에서 제일 유명한 해변인데 아직 한 번도 못 와봐서 와봤습니다. 역시 휴무 때는 이렇게 호주스러운 곳을 좀 와줘야 돼. 이 호주스러운 비둘기. 오늘은 이쪽을 조금 돌아보면서, 제가 벌써 호주 온 지 300일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300일차 후기 같은 거를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와, 저기서 지금 수영을 하시네. 여기 바다가 남극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온이 엄청 낮을 텐데 지금 겨울바다에 저렇게. 와, 나는 지금 옷을 5겹을 입고 왔는데, 어우, 아니 얼음장인데 이거? 진짜 대단하다. 절대 못 들어가요 이거. 어우, 파도 소리. 일단은 지금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점심 먹을 식당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먹어야겠다. 조금 걸어서 내려왔더니 여기 주변에 식당 같은 게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약간 브런치 카페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먹어야겠어. 어우, 날씨 진짜 좋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선셋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를 가서 선셋을 기다리면서 300일차 후기를 조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람들 앉아있는 거 보니까 여긴가 보다. 와, 여기다. 노을 질 때 진짜 예쁘겠다. 노을이 딱 이쪽으로 지네요. 여기 뒤에는 시티 보이고, 앞쪽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이쪽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이거? 이쪽쯤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00일차 후기를 한번 말해볼 건데, 와, 진짜 말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벌써 300일이 지났다는 게 말이 안 돼. 아무튼 첫 번째로 말해볼 거는 이제 뭐 호주 분위기. 호주 분위기는 여기 뒤를 보시면 이게 호주 분위기입니다. 약간 여유롭고 좀 주변에 자연 즐길 게 많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 자체도 뭐 빨리빨리 하거나 급하게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여유롭게 느긋느긋하게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뭐든지 다 좀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행정 업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업무를 볼 때 그것도 느긋느긋하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호주 처음 오면 TFN이랑 뭐 계좌랑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한국에서는 핸드폰으로 손 한번 까딱하면 되는 게 여기에서는 2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뭐 이런 여유로운 분위기가 물론 좋지만 또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뭐 어떤 한국에서의 경쟁적인 분위기나 좀 빨리빨리 문화에 지치신 분들은 호주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문화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호주 분위기 자체가 일 구하거나 집 구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저 처음 왔을 때보다도 지금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집값도 저 처음 왔을 때보다 조금 올랐고, 일자리 자체도 지금 워홀러들이 너무 포화 상태인 것 같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워홀러들이 다 오다 보니까 일자리 구하기도 요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케언즈라는 시골 쪽에 살다 왔는데, 케언즈는 이제 세컨 비자를 딸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는 일 구하기나 이런 게 힘들었는데, 뭐 여기 도시인 멜번 와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도시라고 해서 막 일자리 구하기 쉽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다고 해도 구할 사람은 다 구하니까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분명히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레주메를 최대한 많이 돌리고 트라이얼 같은 거 최대한 많이 해보고 하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크림을 이거 발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뜨거워, 햇빛이. 참고로 호주가 햇빛이 진짜 셉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부암도 많이 걸리고, 여기에서 뭐 물놀이 같은 거 하면 살갗이 금방 뜯어져요. 그래서 선크림을 무조건 필수로 바르고 뭐 선글라스 이런 것도 챙겨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저는 이제 호주 시골, 완전 시골은 아니지만 케언즈라는 곳에서도 있었고 지금 여기 멜번에서도 있었으니까 시골이랑 도시 차이를 조금 비교해 보자면, 저는 지금 멜번 시티에 살고 있는데 솔직히 호주 사는 느낌이 잘 안 듭니다. 그냥 서울 사는 것 같아요. 호주가 좀 여유로운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시티 안, 도시 안의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서울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제 멜번을 오시는 분들 중에 되게 좀 본인이 생각하는 호주 분위기가 아니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호주 시골 같은 경우는 생각하던 호주의 분위기예요. 여유롭고 뭐 자연 도처에 널려 있고 이런 분위기인데, 대신에 이제 도시보다 뭔가를 할 거리는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문화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좀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 분들이 브리즈번을 많이 가지 않나 싶어요. 브리즈번이 그렇게 큰 도심도 아니면서 또 주변에 자연도 적절히 있고 해가지고 약간 절충안 같은 느낌? 뭐 자연도 즐기고 도심도 즐기는 그런 느낌이라서 한국 분들이 브리즈번을 조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케언즈 살다가 지금 멜번에 살고 있는데 확실히 저는 도시보다는 시골 쪽이 자연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케언즈보다 멜번에서 지금 사는 게 더 좀 외로움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뭔가 도심 속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있을 자리는 없는 느낌? 그리고 이제 막 친구들 사귈 때도 시골 케언즈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냥 펍이나 이런 데 가서 혼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말 걸고 친구 되고 같이 놀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바 가서 혼자 술 먹고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무리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융화돼서 놀 수 있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 친구들 무리가 있으면 거기에 제가 끼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본인들끼리의 어떤 유대감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같이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이 무리에 끼는 게 케언즈나 이런 시골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에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외로움은 더 배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값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케언즈에서는 주에 180불 내고 싱글룸에 살았었는데 지금 멜번 시티 도심에 살 때는 2인 1실 룸메이트랑 2인 1실에 사는데 주에 220불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싸게 잘 구한 거라 보통은 이제 2인 1실이어도 주에 250불 260불 이렇게 요즘 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집값 부분에서 차이가 큽니다. 지역 선정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 살 때 뭐 한인 쉐어냐 외국인 쉐어냐, 또 잡구할 때도 오지잡이냐 한인잡이냐 이런 것들이 좀 나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 같은 경우는 한인 쉐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한인 쉐어를 여기에서 한 번도 안 살아봤거든요. 다 외국인 쉐어에서만 살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쉐어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영어를 아무래도 더 쓸 것 같아서 그런 이유가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영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한인 쉐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쓰겠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막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 다 일을 하는 친구들이고 뭐 예를 들어 일이 끝나면 이제 사람인지라 다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기 방 들어가서 유튜브 보거나 누워서 쉬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봤을 때나 아니면 뭐 밥 먹을 때 잠깐 요런 거 빼고는 사실은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일 끝나고 피곤하니까 그냥 누워서 쉬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밖에 나가서 놀지, 그냥 뭐 집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 파티나 이런 거를 하자고 하는 거 아닌 이상은 평소에 살면서는 그렇게 막 대화를 많이 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거나 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한인 쉐어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음이 편하죠. 의사소통이 잘 되고 또 한국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깔끔한 편이니까 청소 같은 것도 뭐 잘 되고, 그리고 또 요리 같은 거 하기에도 좋고. 이 외국인 쉐어 단점이 김치나 뭐 된장이나 요런 조금 냄새 나는 것들을 해먹기가 굉장히 눈치가 보입니다. 왜냐면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쉐어를 해야 되는데 냉장고에 김치를 넣어놨다가 그 친구가 냉장고 열어서 김치 냄새 나고 싫어하면 좀 그렇거든요.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식 같은 거를 제대로 못 해먹는 게 또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결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좀 한국인보다 더럽게 써요, 집을. 일단 문화 자체가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문화다 보니까 밖에서 신던 신발 그대로 집 안에서도 신고 하면 당연히 집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요리하고 바로 설거지 안 하고 이렇다 보니까 청결적인 부분에서 조금 별로입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들이 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직업 같은 경우 오지잡이냐 한인잡이냐,
저는 뭐 한인잡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처음부터 바로 한인잡을 들어가기보다는 오지잡에 도전을 해보고 정 안 되면 이제 그때 한인잡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뭐 여기 호주까지 왔는데 사실 어쨌든 여기 호주까지 오신 분들이면 조금의 도전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온 김에 사실 오지잡을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거기에서 뭐 저희가 일단 돈은 벌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한인잡이나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근데 뭐 모든 한인잡이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소문 같은 게 돌잖아요. 뭐 몇몇 한인잡 같은 경우는 소문이 좀 안 좋게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호주를 온 게 한국의 어떤 수직적인 그런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이런 거를 좀 벗어나고자 해서 호주를 오셨을 텐데, 사실 호주에서 한인잡을 하면 똑같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호주에 있다고 해도 한인잡 같은 경우는 한국의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하는 거랑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인잡이 무조건 안 좋다, 피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 한국의 어떤 직장 생활을 조금 여기 와서는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오지잡을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인잡도 물론 좋은 한인잡들이 많지만 그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별로 좋지 못한 그런 한인잡들도 있으니까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오지잡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기 호주 워홀 와서 금방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호주가 안 맞아서 금방 다시 돌아가시는 건데, 이런 걸 봤을 때 좀 호주 워홀을 와서 잘 지내는 사람, 그리고 이제 호주 워홀이 좀 안 맞을 것 같은 사람의 유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호주 워홀 와서 잘 지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개인 자존감이 좀 높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잘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호주 와서도. 그에 반해서 이제 조금 자존감이 낮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잘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친구나 뭐 가족들이 많이 생각이 나겠죠. 여기에서는 외로움이 더 커질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못 견뎌서 이제 한국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진짜 연고 없는, 아는 사람 없는 이 낯선 땅에 혼자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도전을 하러 온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결정이에요. 이게 또 여행이랑 사는 거는 아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는 거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다 케어해서 다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어렵죠.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외로워요. 이게 뭐 여기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뭘 하고 해도 이 해소되지 않는 외로움, 타지 생활의 외로움이 있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느냐가 이 호주 생활의 관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이렇게 근교로 나오거나 여행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 같은 거 보면서 좋아하는 노래 듣고 하면서 힐링하는 게 어떤 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호주 생활을 좀 잘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 외롭다고 해서 맨날 밤마다 나가가지고 술 먹고 뭐 사람들 만나고 해도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되잖아요. 뭐 사람들이랑 다 같이 놀고 결국엔 집에 가야 되니까 혼자 남게 되는데, 그때 공허합니다. 그때 뭔가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다 같이 놀고 할 때는 즐겁지만 어쨌든 혼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혼자 남았을 때 그 감정을 잘 추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인생은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혼자서 뭘 잘 즐길 수 있는 게 여러 명 있을 때도 잘 즐길 수 있고, 또 혼자 남았을 때도 뭐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잘 즐길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 생활을 잘 하시려면 내가 뭘 좋아하고 또 내가 뭘 싫어하고 이것부터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힘들 때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고, 내가 또 힘든데 거기에 플러스 또 내가 싫어하는 걸 또 하게 되면 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부터 먼저 아는 게, 저는 이게 뭐 영어나 직구하고 뭐 잡구하고 이것보다 이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멘탈, 본인 멘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냥 멘탈 싸움입니다. 영어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영어 못해도 살아남을 사람은 다 살아남고, 영어 잘해도 멘탈이 안 되는 사람은 여기서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본인 멘탈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호주의 시급이랑 물가 같은 경우는, 시급은 지금
올해 7월 지나고부터 조금 올라가지고 24.0 몇 불인가? 24점 몇 불인가 이래요. 한국도 이제 내년부터는 10,000원을 넘어서죠, 최저시급이. 그래서 시급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비교해서 2배가 넘는 그런 시급이고, 또 호주에서 일할 때는 고용 형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풀타임, 파트타임은 그 최저시급대로 보통 가고, 직군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그 최저시급대로 가고, 그 다음에 캐주얼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잘릴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캐주얼은 시급을 좀 더 높게 주거든요. 워홀러들이 보통 캐주얼로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워홀러들이 캐주얼로 일할 때 같은 경우는 시급이 한 30불 조금 넘는 시급을 받아요. 물론 직군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너무 다양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간 거는 다 비싸져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것 같은 경우, 거기 서빙하는 사람의 서빙 인건비,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의 요리 인건비, 이게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외식할 때 그 물가가 비싼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마트나 이런 데서 장 볼 때는 솔직히 마트 물가는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더 싸거든요. 그래서 호주 물가가 아무리 비싸다고는 하지만 진짜 본인 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를 엄청 아낄 수 있어요. 사실 외식 안 하고 마트에서 장 봐서 요리를 해 먹으면 진짜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관련해서 돈을 뭐 얼마나 모으고 이런 거는 진짜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본인 하기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워홀러 분들이 비자 상태가 반년 가까이 지나면 세컨 비자에 대해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컨 비자를 딸 수 있는 상황이면 따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와 벌써 300일이야? 이랬듯이 시간이 진짜 엄청 빨리 갑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세컨 비자를 안 따놓은 상황이다? 그러면 진짜 심리적으로 엄청 쫄릴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돌아갈 날이 한 2달 정도 남은 거니까 한국 돌아가서 또 뭐 할지 고민해야 되고, 또 이 호주 생활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진짜 쫄릴 것 같거든요. 세컨 비자는 뭐 제가 2년을 꽉 채우진 않더라도 생각할 여유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막 심리적으로 쫄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저처럼 처음부터 아예 세컨 비자를 따고 시작하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6개월 정도 비자가 남은 상태에서 이제 세컨 비자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바로 가서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 같은 거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고민하는 시간 플러스 가서 지역 이동하고 가서 또 일 구하고 뭐 집 구하고 이런 시간들 다 합치면 6개월 남았을 때 이동해서 하는 것도 솔직히 시간이 촉박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세컨 비자를 채워야 되는 일수, 시간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수가 제대로 채워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프트를 적게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딱 그 3개월 맞춰서 가서 한다고 치면 세컨 비자를 못 딸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제 세컨 비자를 따려면 무조건 여유 기간을 두고 움직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컨 비자를 따놓는 게 진짜 마음이 편해요. 딸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애초에 계획을 처음 1년차는 뭐 여기 호주 생활이나 이런 거 적응 플러스 경험 요쪽에 좀 토대를 두었고, 그 다음에 2년차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돈을 번다던가 아니면 본격적으로 이 호주 생활을 즐긴다던가 이럴 계획으로 처음부터 왔거든요. 사실 1년 안에 뭐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실천해서 성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 2년 정도 기간은 있어야 본인이 생각한 어떤 목표들을 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뭐 지금까지 한 일은 저는 이제 케언즈에서 세컨 딸 때 하우스키퍼랑 그 다음에 PA, 호텔에서 일한 거. PA가 이제 퍼블릭 에어리어 청소하는 건데 주간 PA도 하고 야간 PA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채웠습니다. 돈도 이제 뭐 주 1000불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시프트를 못 받았지만 갈수록 이제 일을 좀 잘하면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프트도 많이 받아서 1000불 뭐 이상 벌 때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덜 벌 때도 있고 했지만 1000불 정도는 벌었던 것 같습니다, 케언즈에서 일할 때. 그리고 저는 이제 여행을 좀 많이 다녀가지고 처음 호주 왔을 때 한 달 동안도 여행을 했고, 여기 호주를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케언즈에서 세컨 따고도 남태평양 여행했고, 그 다음에 한국도 잠깐 갔다 왔고요. 또 이제 제가 멜번 와서는 영상 편집이 밀려 있어가지고 초반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편집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제가 한번 다쳐가지고 이거 수술 때문에 한국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일한 기간은 총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 8개월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멜번 와서는 지금 투어 가이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어 가이드 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투어 가이드 일을 하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투어 가이드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돈 관련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뭐 얼마 벌었고 얼마 모았고, 요거는 또 나중에 1년차 Q&A 요거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돈 같은 경우 얼마 벌었고 얼마 모았고 요런 거를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의 앞으로의 계획, 원래는 멜번을 조금 빨리 떠나려고 했어요. 한 8월 9월 이쯤에 떠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 팔이 다친 상태라서 지금 하고 있는 투어 가이드 일 말고 다른 일을 구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오른팔을 쓰는 게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그래서 멜번에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이제 퍼스나 아니면 시드니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팔 요거 쇄골 다친 거 이 회복 여부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300일 차를 맞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취합해서 나중에 1년차 Q&A 할 때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좀 멘탈적인 부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호주에 300일 정도 있으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게 그겁니다. 멘탈을 잘 잡아야 되는 거. 멘탈을 잘 잡지 않으면 뭐 돈을 얼마나 벌건 아니면 뭘 하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멘탈을 잘 잡고 이 생활을 잘 즐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호주 워홀 이 생활을, 호주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제 곧 있으면 퍼스트 비자가 끝나네요. 저도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 2달 있으면 이제 1년차 퍼스트 비자 넘어가서 이제 세컨 비자로 접어드는데, 세컨 비자도 또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서 노을을 보고 다시 시티 저기 집 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